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전쟁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전쟁 내면 어떻게 할 거냐. 자신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제 동기들도 그래요. 무섭대요. 전쟁 나면은 내가 얘네들 데리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대요. 맞아. 전투적인 요인보다 다른 데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게 요즘 군 업무상 약간 그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 네, 물론 핸드폰 사용하는 게 좀 나쁘다고 보진 않은데 이게 자유를 박탈당한 친구들이 예. 오면은 그 자유 시간에 내가 어떻게든 자유를 누려보기 위해서 핸드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핸드폰 딱 열리는 시간 되면은 저희 복도 중앙에 핸드폰 시간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키가 열리는 거를 기다리느라 되게 줄 서 있죠, 애들이. 줄 서 있고. 그러면 아예 그냥 핸드폰을 주면 안 되나? 나는 그 생각도 있어요. 예. 핸드폰을 정해진 시간만 사용을 하니까 음. 애들이 그 시간에만 핸드폰을 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 맞아. 저도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핸드폰을 우리가 17시 반부터 20시 반까지 소지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24시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24시간 안 되더라도 취침 시간에 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게 업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워낙 인원들이 많으니까 애들을 한 명 한 명 통솔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다른데 간부님이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핸드폰을 들고 일과를 하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냥 핸드폰을 주면 예. 저는 취침 시간 통제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 정말요? 왜냐면 나이가 몇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10시에 자야 돼요? 아침 조먹만 나오면 되지. 저는 취침 시간에도 그냥 인원 체크만 하고 행동에 대한 제약은 걸어놔야겠죠. 돌아다니는 거 뭐 하는 거. 근데 밤새 지가 핸드폰을 하든 뭐 하든 성인이 알아서 자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핸드폰을 쓰는 걸 미련이 없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애들이 5시부터 8시까지 핸드폰을 써야 되니 그 시간에 체력 단련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 시간에 지금 아니 핸드폰을 못해 라는 생각에 핸드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취침 시간에 청소 시간이니까 예. 차라리 이 시간을 프리하게 풀어주고 청소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프리하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취침도 본인이 알아서 하고 그때 핸드폰을 하든 뭘 하든 핸드폰으로 뭐 자기가 뭐 영화를 보든 뭐 하든 네 자유. 대신 다음날 아침 저녁 때 안 나오거나 피곤해하거나 그러면 주의를 주면 되겠죠. 임무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니까. 너무 힘든데 예. 아무튼 전쟁이 나면 본인은 무섭다 이거죠. 두렵다. 그렇죠. 저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게 막 우리나라 국방비가 많고 좋은 무기가 있고 뭐 그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니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아주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최첨단 무기와 최첨단의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결국 탈레반한테 항복을 했잖아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 그 인원의 정신력과 그런 개개인의 전투력은 어떠한 무기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무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이 엄청난 국방비로 인해서 국방력이 올라간 건 팩트지만 그만큼 인원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인원에 대한 그런 관리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전투력이 저하된 거 아닌가라는 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흔히 말하는 전투력의 저하가 여러 요인이 있겠는데 저는 이제 병사로서 같이 생활을 했을 때 느낀 거는 이 인원들이 전부 다 약간 피해자 의식이 있어요. 자기들은 여기 끌려온 사람이다. 내 인생의 인연은 여기서 손해를 본다. 근데 이게 더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지만 근데 과거에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그런 데나 인터넷 커뮤니티 그런 데에서 조금 덜 노출되어 있고 덜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막 남녀 젠더 갈등 그다음에 남자들 군대 관련된 걸로 막 여자 무시하는 뭐 그 잘못된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분들의 그냥 노골적인 막 표현이 나오니 자신의 표현도 더 노골적으로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더 피해의식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회 풍토? 네. 왜 나만 와? 왜 남자들만 와야 돼? 예.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 피해의식이 다 이제 있다 이거죠.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생활을 하면서 열정이 생길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생활하면은 사실 자기한테 더 손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근데 어떡해. 우리 간부들 어떡하냐고요. 간부들이 통제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참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군 면제 사유인 친구들도 요즘에 그냥 군대를 보내버린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것들 좀 있어.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버리니까 네. 그런 인원들이 사실 약간 시너지 효과도 생겨버리거든요. 하향 평준화를 다 시켜버리는구나. 예,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네. 총체적 난국이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돼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되게 멋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린데도 저보다 4살 5살 어린데 배울 게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한 친구가 군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이 친구가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원래 되게 왜소하고 그랬는데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군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그 훈련 전에 이 친구가 한 일주일 전부터 연등을 계속해요. 왜 연등을 하냐고 가서 보니까 다리 만드는 공부하는 거예요. 교량 예. 만드는 거를. 예, 교량 공부를 싹 다 해놓고 본인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걸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간부보다 나은데? 물론 이제 간부님들은 평소에 수달이 되시니까 글쎄요. 네. 예, 이렇게 좀 믿고 가야죠. 네. 근데 그런 친구한테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왜 저렇게 열심히야? 이게 자기한테 뭐가 도움된다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구나. 왜 너 간부할 거야? 너 전문화사 할 거야? 이렇게 나와 보니까 제가 딱 한 1병쯤에 강철 부대가 되게 유행을 했어요. 네네네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강철 부대에 나와서 이제 본인의 애국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국가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저 사람들이 간부 출신이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병사 출신도 충분히 애국심을 가지고 이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런 본인이 뭔가 피해 의식이 있는 친구들은. 어떡하죠? 난 너무 걱정되는데. 그렇죠. 이 시대의 흐름이 많이 변하면서 또 변함도 있겠지만 맞아요. 두렵네요. 저는 소대장 할 때도 그때도 우리 소대원들 데리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얘네들이랑 데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그때도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게 훈련이었고 체력 단련이었어요. 항상 나는 우리 소대원들한테 전쟁이 나면 난 너희들 데리고 꼭 생존하고 너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소대장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전투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게 좀 어렵겠네요. 그렇게 표현하기가. 이건 딱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납득시켜주면 열심히 해요. 딱 저 같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저 납득을 시켜주죠. 이게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지 약간 어떤 이런 걸 시켰을 때 제가 납득이 안 하면 저는 너무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 납득만 시켜주면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납득 시켜주기 위한 노력도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간부들도. 예. 너무 제가 바쁘시거든요. 안 바빠요. 저희 쪽 분들은 다 너무 안 열심히 바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간부들이 가장 중요한 게 예. 병사들이 질의하기 전에 혹은 임무 수행을 하기 전에 예.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너가 왜 혼나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와 규정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격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교육훈련하거나 뭐 할 때 교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거에 대한 전쟁 사례를 얘기해줬어요. 위장을 왜 해야 되는데 위장이 안 됐을 때에 대한 문제점과 위장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줬거든요. 그래서 약간 흥미도 유발하고 예. 역사적 지식도 얘기해주면서 그런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너네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휘관이 좀 납득이 안 되는 지시를 내리셔도 저는 지휘관의 의도를 좀 더 파악하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조금 지휘관을 보호하려고 이거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대장님이 이렇게 지시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납득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간부들이 항상 그냥 해. 그냥 좀 해. 뭐 해. 약간 그런 식이 좀 있죠. 맞아요. 이게 그 경계 근무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저는 경계 근무에도 뭔가 나눠졌더라고요. 여러 개가. 이걸 상병대에서 들었어요. 상병대에서 이런 교육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도 깊게 안 들어가고 그냥 짧게 이제 경계 근무에는 이런 게 있는 거 알지? 오케이 넘어간다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상 저희는 진짜 이제 근무가 정말 꿀인 중대였거든요. 네. 저희는 경계 근무를 딱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 이제 자기가 뭘 나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제 이런 근무 너 우리한테 할당됐으니까 그냥 나가. 그냥 가서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시간 때우기식.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걸 중요성도 잘 모르고 이거를 왜 해야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열심히 하겠냐고. 다 자죠. 저도 잤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간부들이 정말 중요해요. 난 그래서 참 간부 잘못입니다. 이건 간부들의 잘못이 맞아요. 간부들이 뭔가 하더라도 먼저 시범을 보이고 항상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부가 멍청하면 안 돼요. 너무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그럼 좀 궁금한 것도 있어요. 예. 요즘 생활하시면서 요즘 좀 간부들도 좀
자기 좀 위주가 많이 되어 있나요? 저는 사실 군 생활할 때 모든 제 인생 제 모든 패턴이 우리 부대에 좀 집중되어 있긴 했거든요. 예. 모든 게. 근데 요즘 말로는 뭐 간부들도 자기 거 할 거 하고 좀 개인주의가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병사 입장에서. 저는 되게 좋은 간부님들을 만났거든요. 네. 정말 제가 네, 정말 존경하는 분도 계셨어요. 네, 네, 행보아님이 네. 정말 멋있는 분이셨거든요. 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DP에 보면은 그 중사님 나오시잖아요. 중사님이 이제 이런 대사를 하셔요. 저 회사원입니다. 그 이 군인이라는 직업이 정말 그냥 회사원처럼 다닐 수 있지만 그래도 명예직이고 그쵸. 본인이 이거에 대한 소명, 사명 있고 어떤 뜻이 있으니까 군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많이 없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 정말 진짜 회사원 마인드. 그리고 뭐 일 없을 때는 뭐 그냥 게임 하시고 주식 하시고 주식 얘기하시는 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게임을 부대에서 한다고요? 게임 많이 하죠. 핸드폰 게임? 핸드폰 있으니까. 출근해서요? 예.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뭐 물론 뭐 저도 군생활할 때 핸드폰 게임하는 간부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병사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날아가잖아요. 근데도 해요? 같이 하죠. 같이 한다고? 오히려 좋아요. 같이 해버리거든. 좀 소름 돋는데 그거를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이제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런 거를 처음부터 군생활 하면서 겪어서 그런지 이게 큰 문제라고는 잘 못 느껴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뭐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핸드폰 게임이라는 거를 예.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어... 최근에 예. 누가 최근에 민간인 되고 나서 최근에 핸드폰 게임 해봤는데 예. 진짜 그런 일이 있군요. 그렇죠. 정말 큰일 났네요. 간부들이 핸드폰 게임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출근해서 뭐 일이 없으시거나 그러셔. 일이 없어도 하면 안 되죠. 병사들 앞에서 병사들 앞에서 하면 안 돼. 간부연구실에서 몰래 잠깐 10분 남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 병사들 앞에서 한다는 건 병사들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사들은 그 전역을 하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 시민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되는 내가 지켜야 될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출근해서 핸드폰 게임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그렇잖아요. 병사들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옷 입는 거며 뭐 행동하는 거며 그런 거를 밉보이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돼. 세상에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할 정도면 심지어 같이 할 정도면 심각한 거 맞죠. 본인 세금 내는데 세금 낸 돈으로 핸드폰 게임 하나 생각해 보세요. 안 열받으세요? 맞네요. 그렇잖아요. 본인 세금이잖아요. 맞네요. 예. 본인이 근로하는 거에 조금씩 다 대한민국 세금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들이 그런 건데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간부님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너무 그건 잘못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일과 이후에 예. 병사들 핸드폰 사용할 때 같이 들어가서 핸드폰 게임하냐 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뭐 친해지려고 하면은 전 이해는 하겠. 그거는 당연히 맞죠. 그게 맞지만 일과 중에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잘못된 게 맞습니다. 또 뭐 지켜본 간부들 사건 사고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간부님들 성향이 그 이제 우리는 전투를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가자. 와,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친한 형 동생? 근데 친한 형 동생인데 나는 어쨌든 너희들이 케어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쨌든 너희들이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런 스탠스가 있어서 조금 그래도 카리스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투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뭐 부모님이랑도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전 지금도 소대원들 부모님 연락처가 다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예. 왜냐면은 소대원들 부모님하고도 연락을 다 했죠.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 지금도 연락처 다 있고 지금도 소대원들 얘기할 때 예. 소대원이 그래요. 소대장님 우리 엄마가 소대장님 잘 지내냐고 물어보던데 이렇게 해요. 네. 신기하네요.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아쉽네요. 간부들이 좀 아쉬워요. 간부들 그러면 안 되는데 열정이 많이 죽었군요. 근데 열정 죽을 수도 있겠네요.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군 전체 분위기가 군 전체 분위기가 좀 열정이 많이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예.
그 그냥 좀 다 무기력한 것 같아요. 아까 보니 장관조립교가 딱 만들어 놓고 빠진다고 했잖아요. 아 간편조립교. 네, 간편조립교가. 예. 그럼 본인 생각이고 정말. 실제로 전시에는 전투를 동반하죠. 정말. 당연하죠. 음. 보병부대가 장관조립교 설치하는 동안 경계 지원을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경계 플러스 해야 돼요. 그럼 인원이 줄어들고 우리 중대 한 개 소대가 경계를 쓰고 나머지 인원들은 장관조립교를 하는 시대가 돼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면 장관조립교 설치했어요. 폭격 맞았어요. 혹은 전차가 지나가느라 그게 다 쇠가 휘어서 복구가 안 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장관조립교도 알아요? 예. 장관조립교 지어놓고 미군 전차가 지나가면 그거 안 펴져요. 회수 안 돼요. 회수 어려워요. 회수할 때마다 다 깡깡 때려가지고 펴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럼 조립교가 없어졌어.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 예. 인원들은 병력이에요. 예. 결국 전투를 해야 돼요. 보병에서 인원이 부족하대요. 가야죠. 총sor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시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물론 미래전에는 그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미래전에는 그렇게 될까요? 라는 고민도 하겠지만 결국은 장관조립교가 장관이 없어. 장관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몇 개 없어요. 예. 가지고 있는 게 다예요. 박살났어요.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옆에 교량중대 혹은 옆에 도하중대 경계근무 나가겠죠. 그럼 경계근무 한다는 건 뭐예요? 총 쏜다는 거죠. 그렇죠. 수색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인지를 시켜줘야 돼 간부들이. 너네들이 왜 각계 전투를 해야 되고 너네들이 왜 전투가 있어요? 나는 공병인데 나는 간편조립교인데 파괴되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이런 설득을 시켜줘야 돼요. 전사에도 시식이 되어 있고. 근데 이게 항상 저도 좀 아쉬웠어요. 저는 뭔가 이런 걸 되게 알고 싶은데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희성은 영상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간부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부들이 멍청하게 전쟁이 나면은 교량중대가 교량만 논다는 생각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전병 차 박살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차에서 같이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차 끌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 돼요. 그럼 걔는 그 소총수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과 이러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군들도 문제야. 장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나오는데. 그렇죠. 공병 단장님이 예. 장관조립교 우리 교량중대 인원들이 교량이 없어요. 놀고 있게 냅두겠어요? 전쟁이 났는데? 절대 안 되죠. 안 놔두죠. 예. 당연히 경계 지원을 쓰다는 건 당연히 전투병력으로 쓰겠죠. 그러려면 그럼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맞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설득을 안 시켰다 이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걸 소대원들한테 설득시켰거든요. 소대원들이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운전병인데요. 제가 왜 뛰어야 됩니까? 설명해줬죠. 저 교량인데 저 도하인데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줬죠. 그럼 애들이 납득을 해요. 아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